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반중력. 일단은 반중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한번 좀 가볼게요. 네. 대표적인 반중력 힘 사례입니다. 이겁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 요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허허. 예. 도라에몽의 거의 마스코트급에 해당하고요. 이 대나무 헬리콥터가 궤도품 또 시작인가요? 잘 보시면은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 머리 위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있죠? 뒷날개? 그렇죠. 꼬리날개가 있죠. 꼬리날개. 저게 왜 있냐면 만약에 머리 위에 헬리콥터만 돌잖아요. 네. 그럼 동체가 무조건 돌아갑니다. 아하. 불안정하게 이렇게 그쵸. 왔다 갔다. 그거를 막으려고 꼬리가 돌면서 얘 동체를 일정한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도라에몽을 보면 꼬리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네. 이걸 보면은 얘는 일반적인 헬리콥터는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설정을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이 날개가 헬리콥터처럼 도는 게 아니라 날개에서 반중력이 생성돼서 난다는 설정입니다. 이 오.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이 오, 만화에서. 만화에서? 네. 응. 그래서 다음 주 보시면요. 반중력을 이용한 우주선들인데요. 사실 반중력은 과학적인 접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우주를 배경한 영화에서는 반중력을 거의 기본으로 깔아요. 우리는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주 영화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중력권을 벗어난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사할 때 보세요. 발사할 때 로켓에 들어가는 산화제나 연료를 보면은 얘네가 사실 로켓의 질량의 대부분이야. 근데 영화상에서는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는데 뭐 이만한 우주선이 출발해서 마지막에 도착하고 요만한 애만 우주에 가 있어. 마지막에 막 요만한데 혼자 막 광선검들 혼자 타고 있는 거야. 왜냐면 밑에 있는 거 다 추진제거든.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영화들이 그런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인터스텔라. 예, 엔딩 장면입니다. 예, 재밌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에서 쿠퍼의 딸 머피가 푼 중력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중력과 연결돼서 말씀드릴 식도 하나 있죠. 요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은요. 중력을 통제하는 방정식은 아닙니다. 중력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곡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설명드릴 반중력과 관련된 방정식에는 또 연결이 돼. 재밌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인터스텔라의 중력 방정식,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반중력에 대한 이야기. 요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은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서 썼으나 실제로는 요거랑 연결이 되고요. 인터스텔라의 중력 방정식은 우리가 말한 그 중력 방정식이 맞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중력 방정식을 고민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구인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 어떻게 갑니까? 이만한 함선 띄워가지고 막 해서 요만한데 몇 명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중력 방정식을 풀면 중력을 통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범선에 지구인들을 다 세운 다음에 동력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중력을 통제했기 때문에 얘는 중력이 아니라 반대, 반중력. 가라앉는 힘이 아니라 떠오르는 힘으로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인터스텔라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은 중력 방정식을 풀었죠. 반중력의 개념만 넣으면 사실 모든 SF 영화가 깔끔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공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안 될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학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쯤에서 네. 굉장히 재미있는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 네. 저희가 이 클라이막스의 시기에 30초 후에 공개해드리고요. 네. 잠시 광고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대과학에서 2020년을 마무리를 장식하면 대미를 장식하는 안대과학 뉴 굿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달 탐사 로버에서 모티브를 얻고 달 표면의 색깔을 그대로 형상화한 기모 드러난 후드. 네. 뒤쪽엔 달 탐사 로버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설계도 컬이 기가 막히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달 탐사 로버는 심지어 자수로 돼 있습니다. 아. 야, 이게 자수가 기가 막히거든요. 직접 제작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화성의 모티브를 얻은 브라운.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네. 뒤에는 큐리오시티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와 진짜 예쁘게 돼 있어 자수가.
네. 1544-5000 1544-5000. 매진 임박. 예. 지금 전화 주세요. 예. 광고였다. 지금 거의 품절 임박이고요. 네, 전화하지 네. 마세요. 모르는 예. 번호입니다. 100개 남았습니다. 예. 자, 다음 장 주시면요. 네, 돌아갈까요? 달력 있습니다. 예. 2021년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안될과학 달력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로저 뱁슨. 이분 진짜 능력자입니다. 경제 전문가이자 인플루언서이고 오. 사회 경제 문제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투자 자문회사 설립하셨고 투자. 뱁슨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을 또 설립하셨습니다. 오. 그리고 미국의 백만장자이자 미국 대선까지 출마했던 분입니다. 오. 특히나 이분이 남다른 직관력과 분석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네. 미국 대공황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미리. 음. 그래서 이걸로 떠요. 이런 거 한번 맞추면 제대로 뜨죠. 그렇죠. 이분이 못 맞춘 것도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네. 근데 핵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아하. 그래서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래서 뉴 보스턴, 뉴 햄프셔 약간 이런 작은 마을을 골라서 네. 대피할 수 있는 좀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큰 상처가 있어요, 이 뱁슨 이분이. 어렸을 적에 큰 누나를 익사사고로 아이고.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자마저도 익사사고로 잃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물을 조심하라든지 네, 그렇겠죠. 물을 그렇겠죠. 그쵸. 바다 가면 들어갈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물공포증 생길 수도 트라우마. 있고 그렇죠. 물을 피해야 된다. 익사 사고의 원인을 미워하게 돼야 되는데 재밌는 건 이분은 물 대신 중력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오. 재밌죠? 오. 호호. 이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녀는 중력과 싸울 수 없었다. 중력은 용처럼 그녀를 장악하고 바닥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냥 그러고서 새로운 발상이면 되는데 이분은 또 행동가입니다. 중력, 우리의 적 넘버원. 아이 너. Gravity, Our Enemy Number One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 진짜. 이걸 통해서 중력을 극도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중력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된다. 중력을 부분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떤 힘을 개발하고 이용해서. 이걸 통해 넘어져서 다치거나 익사하거나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 벌어질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된다. 우리는 네. 사람도 여기까지 가요. 이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분노, 이 분노가 네. 어디로 가느냐?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중력 연구 재단을 설립합니다. 아. 바로 친구 조지 라우다우트랑 함께 라우다루트. 그리고 자기가 피신하려고 잘 숨어 있는 뉴 보스턴에 만들어요. 중력 연구 재단 Gravity Research Foundation GRF를 설립합니다. 이때부터 반중력, 중력 차폐, 중력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돈을 쓰는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재밌다. 1960년 개인 사비를 털어서 미국 미국 13개 유수 대학에 네. 반중력석을 세웁니다. 젊은이들의 반중력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중력을 무상 에너지로 이용하고 비행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반중력체가 발견되는 그날 다가올 축복을 학생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이 비석을 세운다. 학생들은 친중력 의식의 일환으로 저 반중력석을 친중력 킥을 이용해서 발로 차서 중력 맛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중력의 맛을 봐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대학 입장에서는 비석,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냥 세웠겠습니까? 이 백만장자가 그냥 세워줬겠어요? 아, 이거 아니죠. 이 석조 기념비를 세우는 조건으로 네. 대학에다 얼마나 돈을 또 많이 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와. 문제가 또 이 뱁슨이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네. 기부금 줄 때는 또 명시하지 않았어요. 반중력 연구에 이 돈을 쓰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이 돈으로다가 과학관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지는 데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여기서 시작돼요. 과학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이비과학에 대한 연구, 사이비과학으로부터 돈이 나온다? 반중력? 다 애매했어. 근데 시간이 점점 가요. 중력연구재단에 약간 그 영혼처럼 깃들어 있던 네. 뱁슨의 증오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중력 연구로 가는 게 아니라 중력 차폐에 대한 관심이 중력 그 자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커집니다, 범위가. 그렇지. 어. 알아야 뭘 하지. 반중력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이 설립됐어요. 여기서부터 펀딩을 받아요, 과학자들이. 네. 근데 물리학자들은 아무리 봐도 반중력은 아닌 거야.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잠깐만 관점을 바꾸면 돼. 반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1번은 중력이다. 그렇지. 우리는 반중력을 연구하기 위해선 네. 가장 먼저 중력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까지 중력조차 제대로 몰라. 그럼 어떻게 되냐? 중력 연구에 올인하는 거죠. 그렇죠. 중력은 명백한 사이언스. 사이언스죠. 그래서 매년 훌륭한 연구자들을 선정해서 수천 달러의 돈을 줘요. 지금도? 계속. 오. 근데 재밌는 건 스티븐 호킹 받았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 정통 과학자가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정통파 분들이 받았다. 이 말이 뭐냐? 우리 이 인류의 역사 중에 물리학의 위기가 있던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 요게 부족해서. 펀딩이 빠지는 그 위기의 분야, 위기의 시기 때마다 이 중력연구재단이 요거를 도와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쵸? 했네. 만약 뎁슨의 중력에 대한 원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중력에 대한 연구가 현대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렇구나. 다시 중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사이언스가 나올 때가 됐죠. 중력은 인력인가 청력인가? 과학에서의 인력은 네. 당기는 당기다. 아, 당기린. 당기다. 네. 그러면 청력은 뭐죠? 반대. 반대. 그렇죠? 맞아요. 어. 인력과 청력. 예를 들어서 우리 자석 다른 극끼리 되면 어떻게 되죠? 인력 당기죠. 당기죠. 다른 게, S극과 N극을 대면 붙죠. 당기는 힘. N극과 N극을 대면 어떻게 되죠? 밀죠. 서로 밀어내죠. 척력, 배척. 전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있습니다. 네. 중력 어떻습니까? 중력. 중력은 과연 청력이 있는가? 그게 바로 반중력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 식을 먼저 볼 건데요. 네. 정말 이론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편의상 뉴턴력학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네, 이게 바로 만유인력 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힘이 F가 힘이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력 상수라는 게 하나 있고 G가 있고요. G. 그 R 제곱 밑에 있는 건 이제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네네. 그 위에 질량 두 개를 곱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 질량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나눠주면 여기다 어떤 상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다. 그러면 이제 Force.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과연 청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양의 질량과 양의 질량의 운동 법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물체 A와 B죠. 일단 플러스 플러스죠. 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둘 사이에 현재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물체는 질량 중심을 향해 운동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R 방향이에요. 이 말은 뭐냐? 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중력의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가 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는 음의 질량, 하나가 양의 질량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음의 질량은 양의 질량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질량이 있는 물체는 네. 양의 질량 쪽으로 가요. 네. 근데 양의 질량 물체는 어떻게 되냐? 음의 질량으로부터 도망가요. 이게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수학적으로 유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양의 질량,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됩니다. 음의 질량, 양의 질량. 음이 양으로 갑니다. 문제는 양은 도망가요. 아까는 양은 졸로 갔잖아. 왜냐면은 양일 때는 붙었잖아요. 어. 왜냐면 둘이 서로 당기니까. 하지만 이때는 음의 질량은 인력, 양의 질량은 일종의 청력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두 개의 물체만을 보는 거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상을 가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보세요. 보시면은 양의 질량의 절대값이 크다. 이렇게 되면 뭐냐? 인력이 우세해집니다. 즉 따라가는 쪽이 따라붙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질력이 언젠가 만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둘이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음의 질량의 절대값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도주에 성공합니다. 청력이 커져요. 점점 멀어진다. 근데 아까 음의 질량이 따라가는 애고 양의 질량이 멀어지는 거 그쵸?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누가 주도적으로 힘을 내느냐잖아요. 네. 음의 질량의 절대값이 커지면은 네. 도망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더 무거운 애들이 못 쫓아가는 거죠. 도망치는 애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두 개 다 양의 질량일 때는 반중력 불가입니다. 불가.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음의 질량일 때는 절대값에 따라, 즉 어떻게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반중력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음의 질량이 지구, 양의 질량이 사람이면
사람이 우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될 법도 그렇죠. 하네. 왜냐면 봤을 때 네. 음의 질량의 절대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러면 사람은 튕겨 나가야 돼요. 어, 이제 마지막 하나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둘 다 음의 질량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면 둘 다 청력이기 때문에. 둘 다 청력이다. 근데 재밌는 건 되게 재밌어요. 이 수학적으로는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네. 즉 효과는 청력이야. 인력은 작용하는 효과는 청력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반중력이라고 말하기는 지금까지 아직은 애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오, 예. 대박 사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 반중력이라는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이라는 내용을 이거 과학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과학적인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논문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저 논문이 과연 뭘 말하는 논문에서 저 식이 쓰였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청력입니다. 바로 빈 공간의 에너지,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상의 에너지예요. 네. 긴급과학 암흑물질에서 제가 가볍게 다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주의 미래를 과학자들이 예측해봤어요. 네. 다음 장 주면요.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 곡선입니다. 이거 봤었는데? 예, 나우라고 써있는 점선 보이시죠? 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양한 선의 나우. 테크 중에 어떤 테크를 타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나우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미세한 인류의 역사에서 요 테크를 타는 선의 공류를 알 수 있으면 네.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갈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른쪽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예. X축은 시간. X축은 시간이에요. Y축, Y축은? 세로축은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저 맨 아래 노란 선은 어떻게 되느냐? 우주가 뻥 하면서 빅뱅가 터졌죠. 네. 터지면 점점 우주가 커지다가 터지는 힘은 처음밖에 없었어. 네. 그럼 어떻게 됐냐? 우주에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꽉 차 있잖아요. 네. 중력이 있죠. 중력은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당기는 힘. 당기는 힘. 인력. 인력.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주를 다 계속 당기겠죠. 중력들이. 네. 그러면 우주가 다시 작아지겠죠. 짜그라진다. 짜그라져서 결국 다시 빅뱅 때처럼 한 점으로 돌아간다가 저 노란 선입니다. 찌뿌된다. 네. 이걸 빅크런치라고 해요. 빅크런치. 예. 그래서 빅뱅으로 시작해서 빅크런치로 압축돼서 끝나는 거야. 다시 약간 사이클로이드 유니버스라고도 하는데 우주가 뽕 짜그라짐 뽕 짜그라짐 이게 계속 도는 거야. 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쵸. 컨셉. 저 녹색 플랫 유니버스 우주는 그냥 잘 있다. 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잘 파란 있어. 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요거까지도 어떻게 설명이 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저 빨간 곡선이에요. 우주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 가속을 해. 공을 던지면 얘가 쭉 올라가서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아예 그냥 하늘 뚫고 날아가서 점점 계속 빨라져. 이게 지금 현대 우주론의 미래. 바로 가속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팽창하는 힘은 인력입니까, 청력입니까?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보세요. 중력은 인력밖에 없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 있는 물질은 전부 당기고 있어요. 그럼 우주는 무조건 인력밖에 없어야 돼. 근데 우주가 가속 팽창해. 청력으로. 이건 뭐냐? 청력이 있어요. 우주에. 우주에 청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주의 질량의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암흑 에너지가 그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중력에 반대되는 중력을 상쇄하면서 그거를 가속 팽창시킬 정도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지 않을까. 이게 과학에서의 반중력에 가장 가까운 현상입니다. 와,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을 배우는 걸 사실 굉장히 많이 독려하죠. 그런데 허무맹랑한 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허무맹랑한 상상력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가? 상상을 현실이라고 믿는 건 위험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상상하고 이걸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얼마나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실제 실험이 아니라 오직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사고 실험으로부터 왔는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